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교실의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주식교실 올해 첫 교실을 했었는데 연초에 개인 투자자들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4가지를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그 뒤에 4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시점이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연초에 어떻게 뭐 이 그림을 그려갈지, 용을 그릴 건지, 뭐 코끼리를 그릴 건지 대충은 잡아 놓아야지 거기에 맞는 스케치가 시작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5번째부터 할 시간인데요. 연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5번째는 뭐냐? 덜 건드렸거나 쉰 곳이 어딘가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뭐 여러분들 소풍 가면은 숨은 그림 찾기, 뭐 숨은 보물 찾기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덜 건드렸거나 쉰 곳이 어딘가를 찾아라 이런 거예요. 주식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보셨으면 알겠지만요, 과열된 곳이 계속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당했잖아요. 뭐에 당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항상 예를 많이 들죠. 2차전지,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든 HBM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어때요? 더 많이 간다. 아, 굉장히 좋다. 이런 것들인데 결국 다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왜 이렇게 많이 갔었을까? 많이 쉬어놨기 때문이에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런 게 어떤 포인트를 만나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왜?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성동격세의 원리라고 해요. 서쪽을 치려면 동쪽을 시끄럽게 한다 그러죠. 항상 여러분들이 왜 놓치시냐? 여러분은 성동격서라면 서쪽을 쳐야 되는데 동쪽을 시끄럽게 하면 여러분 동쪽을 가서 수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야? 서쪽을 다 내주는 거야.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하고 여러분들 강의 때마다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동할 때 차라리 여기 쓰지 말라고, 여기 좀 내줘도 돼. 상대방의 주력은 이쪽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를 막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작은 싸움, 뭐 소규모, 유인하는 부대들 들어오면 그거 깨부시고 우리 막 좋아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 뒷문 다 열어놨어요. 일로 적의 주력 부대 나오면 여기 다 내줍니다. 항상. 아니, 잔챙이 몇 잡아서 뭐 할 거예요? 상대 주력을 막아봐야지. 항상 여러분들 똑같아요, 원리가. 올 연초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머릿속에 이걸 박아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요. 아니, 미국 시장은 계속 갔는데 미국 시장 잘 가잖아요. 뭐 이런. 여러분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 그분도요, 우리나라 와서 만약에 워렌 버핏식으로 주식을 투자했으면 돈을 벌었을까? 성공했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워렌 버핏식으로 그 투자를 하잖아요. 똑같이. 아, 그분한테 배울 건 많죠. 근데 그분이 하는 식으로 100% 똑같이 하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상장 폐지되는 게 많아가지고 거지됐다 그래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우리나라식에 맞게 시장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넋 잡고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6번째는 뭘까? 요즘 민감하죠? 주식은 여러분들 너무 정치에 민감하면 안 됩니다. 영향을 받는 건 맞는데요. 전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주식은 너무 정치나 이런 거에 함수에 매몰되면 안 된다. 왜냐? 주식과 정치는 이렇게 여러분 통계적으로 저도 이렇게 쭉 주식을 오래 기간 해보면요, 분명한 건 둘은 필요 관계는 맞습니다. 왜? 주식은 여러분들 모든 거를 다 아우릅니다. 그래서 경제, 자본주의의 꽃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주식은 분명한 거는 필요 관계는 정치하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 때 배웠죠? 필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틀립니다.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정치나 이런 게 불안하고 뭐가 불안하고 막 이러면은요, 리스크가 커진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무조건 안 좋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를 진짜로 그런 줄 알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연초에 크게 깰 생각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경제니 정치 굉장히 불안한 아주 세계적인 대표적인 나라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네요. 카타르 월드컵 때 우승한 나라, 메시 아시죠? 아르헨티나. 그래서 그때 메시가 아르헨티나에 했을 때 그 아르헨티나 국민들 기억나십니까? 경제국, 정치국 개판인데 월드컵 하나 우승해가지고 월드컵으로 국민들을 마음을 씻어줬다, 치유해줬다 막 이러면서 기억나시죠? 인플레이션이 뭐 어마어마하게 심해서 그 여러분들 특집 기사들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그때? 근데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랄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어느 나라인지
뭔지 아십니까? 급등주 같죠? 이게 바로 아르헨티나 주식시장입니다. 아르헨티나가요, 2023년부터 작년까지 2024년 2년 동안요, 아르헨티나 경제 좋았나요? 아르헨티나 뭐 너무너무 막 끝내준다고 막 그 나왔어요. 계속 안 좋은 뉴스 나오고 정치 불안하다고 계속 나오지 않았나요? 2년 동안 8배가 오릅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이런 것들을 싹 빼고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냐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정치가 이래요, 뭐가 어때요, 그래서 리스크가 커져요 여러분들, 해서 우리나라 시장 뭐 볼 거 없고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경험이나 이런 게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면 그냥 그런 말을 믿어버리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 85,000원 갈 때 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 왜 다들 15만 전자 갔는데 네가 뭘 아니, 저 똑똑하신 분들이 15만 전자 갔는데, 그리고 제 말 안 믿었잖아요. 예, 무식한 놈 말이라며요. 근데 무식한 놈 말이 맞네요. 전 여러분들, 그분들의 생각은 그분들의 생각이지 그 사람의 생각이 제 생각이 아니거든요. 전 제가 공부한 결론을 가지고 얘기해요. 뭐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불안하고 2025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신년 대담 토론들 보면 우리나라 뭐 합니다. 전 죄송한데 전 그분들 교수나 이런 거 하시는 게 다행이지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 운영했으면 제가 봤을 때 거의 망했을 것 같아. 주식이란 시장은 다른 시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요, 이걸 무조건 다 학문적으로만 풀려고 그러면요 안 돼요. 필요 관계는 맞습니다. 근데 필요 충분 관계는 아닙니다. 왜? 아르헨티나 이 상승을 뭐로 설명하는데, 뭐가 좋아서 뭐가 좋아졌다? 더 큰 그림은 완전히 개판인데, 여러분들 뭔가를 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솔직히 비상계엄 같은 경우엔 작년에 우리가 비상계엄 했잖아요. 그건 뭐 비상계엄 그건 예상이 됐습니까? 예상 전혀 못했죠. 근데 주식이라는 건요, 대부분 정치를 선반영할 때가 많아요. 희한해요. 그래서 이런 정치라든지 외부 변수에 너무 많이 심각하게 함몰되지는 말아라. 그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7번째입니다. 만약에 선거가 치러진다면 테마 돌풍 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 테마 중에요, 최고의 테마는 뭔지 아십니까? 최고는 대선 테마예요. 이건 통계로 내봐도요, 대선 테마 상승률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대선 테마가 불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완전히 테마 시장에 휘몰아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기서의 거의 다 희생양은 개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이렇게 대선 테마 이런 거에서 어마어마하게 하죠. 금융감독원이 이런 데서 뭐 대선 테마 뭐 이런 테마주들 하는 사람들 뭐 진짜 때려잡는다 어쩐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가 30년 가까이 한 20몇 년 동안 주시장에 있으면서 제대로 진짜 뿌리 뽑아서 잡힌 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희생양으로 잠깐 뭐 이렇게 건드리다 말고, 진짜 제대로 뿌리 뽑았다면은 지금 테마주들이 그렇게 하는 애들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걸요? 무서워서라도. 제가 전에도 한번 저 PBR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이렇게 잡겠다 그래서 무조건 잡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야? 실력이 안 되면 보질 마세요. 근데 또 이제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분명히 좀 먹다가 또 고점에서 다 물려서 잡히는 희생양은 개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개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할 겁니다. 정부에서 이런 거 단속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단속 못합니다, 이런 거. 워낙 오래된 역사에 뿌리가 깊어서요, 안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떤 기가 막힌 그 테마 주식을 먼저 들어가서 또아리 틀고 잡을 수 있다, 그러면 하십시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괜히 한답시고 했다가 올해 다 털어먹습니다. 실력이 안 되면 아예 보지를 마십시오. 마지막 8번째입니다. 주린이들이 본 것이 다가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이후부터 주식으로 들어온 개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다 주린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분들의 파워가 옛날하고는 틀린 건 맞습니다. 굉장히 큰 파워를 내는 건 분명히 맞는데요,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강남역에서 큰 홍수난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저희 사무실 쪽 관련해서도 그때 저희도 큰 피해를 한번 봤었는데, 보통 보면요, 맨 처음에는 어느 정도 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 주차장 같은 데도 모래 이렇게 쌓아가지고 막아요. 근데 진짜 큰 홍수는 못 막았어요, 그렇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린이들이 지금까지 봤던 시장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올해 연초에 왜 개인들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그러냐면요, 2025년이라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시작점이나 어떤 변화점의 하나의 중요한 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본 주린이가 지금까지 봤던 2, 3년 시장이 단 줄 알고 그것에 의해서 무조건 시장을 판단하려고 들면 여러분들은 올해 굉장히 큰 기회를 놓치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례로 여러분들 미국 시장을 한번 볼게요. 미국 시장 참 굉장한 시장이에요, 그죠? 계속 올라왔어요, 미국 시장,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미국 시장이 월봉이거든요. 다우의 월봉이에요. 나스닥의 월봉이에요. 근데 미국 시장은 왜 계속 가파르게 가야만 되나요? 지금 미국 경제 위주로 도니까. 그럼 제가 오늘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아르헨티나는 뭘로 설명될 건데요? 주식은 여러분들 주식시장만의 다른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주린이가 본 그 그림들이 모두 다는 절대 아닐 겁니다. 올해 연초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되어져요.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종합해 볼게요. 덜 건드렸거나 쉰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라. 쉰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라. 6번째. 주식과 정치는 꼭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 함수에 매몰되지 말아라. 7번째. 만약 선거가 치러진다면 테마 돌풍이 불 것이다. 근데 이거의 희생양은 우리 개인들이 될 것이다. 마지막 8번째. 경험 2, 3년 된 주린이들이 본 주식시장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굉장히 크게 느끼는 해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저번과 이번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2025년 을사년에 여러분들이 어떤 점들을 봐야 되는지, 제가 이제 연초에 강의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연초에 강의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또 지나가는 소리로 끝날 거예요. 과연 누가 자기 걸로 만들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 주식교실 틈틈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번과 오늘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하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저도 열심히 옆에서 돕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유튜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